오늘은 역대 조선 왕들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포함한 군주제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최고 권력자의 식욕과 성욕을 비롯한 인간으로서의 원초적인 욕망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식욕은 왕의 건강 상태와 직결적으로 이어졌고 성욕은 후계자, 즉 왕자 생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식욕과 관련된 연산군의 일화를 하나 가져와 보면 연산군은 집권 초기 승지들과 성종의 묘지를 방문하고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날 수라상을 거부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왕이 하루 동안 굶었다는 사실에 대신들이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조선의 역대 왕들은 일종의 단식투쟁을 조정을 뒤흔드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의 식욕 일화를 알아봤으니 성욕도 하나 알아봐야겠죠. 연산군의 색욕 관련해서는 워낙 미디어에서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만큼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만여 명의 궁궐 기생들을 거느린 것도 모자라 신하들의 아내까지 손을 댔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건드렸다는 기록이 존재하죠. 근데 연산군의 일화를 근거로 조선 왕들의 성생활을 따지기에는 연산군이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하지만 사실 연산군도 좀 심했다였지 다른 왕들도 기본적으로 지금의 윤리와는 많이 벗어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왕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는 것이고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긴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제사란 제사 그리고 미신들까지 모두 해볼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막말로 딸만 줄줄이 나와도 큰일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일인 만큼 조선 왕들은 잠자리 관리를 받았습니다. 관리라고 하니 좀 이상한데 나라의 대사였던 만큼 공을 많이 기울였던 것이죠. 그럼 조선 왕들의 성생활은 어땠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왕들의 성생활은 왕자 생산으로 이어지는 나라의 중대사였던 만큼 내키는 대로 무작정 잠자리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쾌락을 위해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기시되었을 정도였죠. 잠자리 상대마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는데 왕들은 대전 상궁들이 뽑아준 여인과만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발 과정은 대전 상궁들이 직접 왕과 잠자리에 들 후보들의 운세를 점쳐보는 것이었죠. 왕이 어떤 여인과 언제 어디서 동침을 해야 유능한 왕자를 낳을 수 있냐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상궁들은 왕의 상대를 결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때문인지 출세를 바라는 가문에서는 대전 상궁들에게 금전적인 뇌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운세는 돈을 많이 준 가문에게로 기울었고요. 후보생인 궁녀들도 마찬가지로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 것을 바랬습니다. 잠자리 상대로 뽑혀 아들이라도 낳는 순간 출세 가도를 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녀들은 왕가의 잠자리를 위해 수련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영화 간신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항상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다던가 엉덩이를 든 채 걸레질을 하고 배꼽으로 얼음물을 받기도 했으며 손을 사용하지 않고 연시를 핥아먹었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여차저차 잠자리 상대가 정해지면 왕의 침실에는 침구류와 물수건 그리고 요강과 가래침을 뱉는 타구를 어린 궁녀들이 구비해 놓았습니다. 초도 켜 너무 어둡지 않게 했죠. 왕의 침실은 강령전이라 불렸는데 조정을 상징하는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 지은 정도전의 장명한 이름입니다. 여기서 강령은 유교의 핵심적인 책 서경에서 나오는 5가지 오복 중 세 번째인 강령에서 따온 말이죠. 세 번째이자 중간에 해당하는 강령을 따옴으로써 나머지 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우주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의 근원인 중용 상태라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 성욕 등의 원초적인 욕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전의 위치 또한 경복궁 중앙에 위치시키는가 하면 강령정 안의 침실마저 우물정자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정중앙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령전은 오로지 왕자 생산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 혼자 있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왕을 위한 생활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왕 자신만의 공간인 것이죠. 어쨌든 준비가 끝나면 어머니나 할머니 뻘쯤 되는 숙직 상궁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실을 떠났습니다. 숙직 상궁들은 중앙을 제외한 8개의 방에 한 명씩 들어가 왕자가 생성되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답시고 왕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죠. 심지어는 옆으로 비트시어 진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세를 맞춰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왕도 같은 사람인지라 잠자리 도중 쾌락에 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상궁들은 어김없이 옥체를 생각하시어 그만하십시오 라며 제지를 했습니다. 왕도 힘든 직업이었네요.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것에서 저번에 올린 영상인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 중 파라오들의 날강 자기 위로가 생각나네요. 파라오들의 퍼포먼스는 일종의 기우제였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건 비슷하죠. 근데 앞서 말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지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도 많았죠. 실제로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었던 숙종의 경우에는 신하들에게 미인을
자신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받을 정도로 많이 즐겼었고,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은 낮에는 요순, 밤에는 걸주라고 해서 주요순 야걸주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공부와 무예, 음주가무를 모두 사랑했다는 뜻이죠. 성종은 별칙에 걸맞게 낮에는 경국대전과 동국통감을 편찬하는 등 정사를 뛰어나게 돌본 반면 밤에는 거진 매일 밤마다 후궁을 거느리거나 기생들과 어울렸습니다. 숫자상으로 봐도 재위 25년 동안 왕후 3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비빈을 들이고 16남 12녀를 두었으니 충분히 신빙성이 있죠. 공적인 것을 떠나 사적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도 돌았을 정도이니까요. 이렇듯 왕들의 인간적 욕망을 절제시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침실을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방 안에 좋은 글귀가 적힌 병풍을 들어놓는다거나 상소를 올려봐도 소용이 없었죠. 심지어 일부러 왕과 신하들이 경전을 읽으며 토론하고 학문을 닫는 경연을 밤에 열기도 했습니다. 주로 밤에 잠자리를 가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말로 안 되면 힘을 쓰는 것처럼 정신이 안 막아지니 몸을 막아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빼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연산군이 자주 경연을 빼먹었죠. 왕이 오래 살지 못한 이유가 너무 많은 잠자리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조선의 왕들은 몇 살 때부터 성생활에 눈을 떴을까요? 요즘 말로 첫 경험이 언제냐 라는 것이죠. 조선 역사를 들여다보면 왕들은 대개 10대로 접어들기 전이나 후에 혼인을 했습니다. 10살짜리가 뭐 알겠냐고 생각하실 건데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긴 하죠. 실제로 현종이 10살이 된 왕세자를 혼인시키려고 하자 신하들이 극구 반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신하들은 왕의 혼인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지만 왕이라고 해도 몸에 혈기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왕세자가 타고난 자질을 가진 것은 맞지만 이제 겨우 나이 10살입니다. 혼인하게 되면 2-3년 안에 합방하게 될 것을 어찌 10살이 아내를 둘 나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아뢰었죠. 그럼 왕들이 혼인이 아닌 잠자리를 시작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건 조선시대 의학 대표 서적인 동의보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남자가 16이 되면 신장의 기운이 왕성해져 정기가 넘쳐나며 음양이 좋아된다. 그러므로 능히 자녀를 둘 수 있다 라고 쓰여져 있죠. 따라서 9살이든 10살이든 이른 나이에 혼인을 하더라도 보통 잠자리는 16이 되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죠. 9살 무렵에 혼인을 맺은 순종은 세자 시절 일종의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충격적인 건 글로 배운 것이 아닌 직접 몸으로 배웠다는 것이죠. 기록을 들여다보면 세자의 나이가 조금 장성하였으나 오이처럼 드리워져 커지는 때가 없었다. 혼사를 치를 나이가 되었지만 남자의 도리를 다할 수 없어 명성황후는 미친 듯 한탄하였다. 하루는 명성황후가 궁비에게 부탁해 세자에게 잠자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고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물었다. 궁비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고, 명성황후는 두어 번 한숨을 쉬고는 가슴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구한말 학자인 황현이 쓴 매천야록의 일부분인데 기록문이긴 하지만 정사는 물론이고 야사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기록이긴 합니다. 이 기록과 순종이 자녀를 두지 못했다는 근거로 고자였다는 설도 있는데 신빙성이 낮은 만큼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의 한 기록만 이야기하고 끝마쳐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왕의 성생활은 나라의 미래, 즉 왕비의 임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성의학에 크게 의존했죠. 하늘과 땅의 음양이 서로 잘 어울려 만물이 만들어지듯이 부모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자녀가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의학의 기반에 허주는 재밌는 기록을 남겼는데, 남녀가 한번 교합하면 정기가 반옵이 없어진다. 정기를 없애고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해진다. 그러므로 욕정을 참지 않으면 정기가 없어지고 정기가 없어지면 기운이 약해진다.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오고 병이 오면 몸이 위태로워진다. 정기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로다 라고 말이죠. 조선 왕들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